가운데도 기자 설명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산물 금융시장 화재 피해 상황과 복구 대책과 관련해서 기자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화재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정남구 소방안전 본부장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예, 소방안전 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예, 먼저 어제 화재로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신속한 복구와 또 도매시장 기능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면서 소방이 할 역할이 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발생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일시는 어제 20시 27분이었습니다. 당시 그 기상 상황에서 우리 소방에서 중요한 게 바람입니다. 바람의 세기가 북북동 2.7m/s, 그래 초속 2.7이면 어느 정도 바람의 세기가 있다고 느끼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신고 내용은 농수산물 시장 중앙청가에서 불이 났다고 119 전화 신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국가수 경찰 등과 합동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구조는 어제 화재가 발생한 농산 A동 같은 경우에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서 연면적이 한 16,500제곱미터에 그 점포가 152개소가 입점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근에 그 농산 B동 그리고 관련 상가 A동과 B동 등 여타 건물이 산재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내역은 그 인명 피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재산 피해는 그 화재가 발생한 농산 A동 그 152개소 점포 중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9개 점포가 소실되었을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화재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통계가 집계될 것 같습니다. 어제 다행인 것은 그나마 그 총력 대응을 조기부터 해서 소실 구역 외에 A동 타구역과 또 기타 건물 지역에 대한 피해는 차단을 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어제 동원된 인력은 총 438명이었고 그리고 현장에 동원된 소방차 등 장비는 105대로 집계되었습니다. 어쨌든 수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화재 발생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향후 복구 대책에 대해서 정의관 본부장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먼저 대구시는 10월 25일 저녁 대구 북구 매천동 소재 대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출하자와 유통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설 복구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8시에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구시 관련 부서, 소방본부, 북구청, 강북경찰서, 공공시설관리공단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어서 11시에는 화재 피해 유통 종사자와의 대책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였습니다.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에서는 대구시는 우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농산물 도매시장
화재 사고 대책반을 즉시 구성해 비상운영 체계를 가동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신속한 시설 복구와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관별 주요 대책을 마련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종사자와의 대책 회의를 통해서 임시 경매장과 점포를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신속하게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논의하였습니다. 대구시는 김장철 농산물 출하기에 도매시장 화재로 인한 농산물 경매와 물량 분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거래를 확대하고 유통 종사자와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도매시장 내 주차장 등을 활용해서 임시 경매장과 중도매인 점포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화재 원인 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해서 화재 피해를 보지 않은 공간을 최대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 상인들이 빠른 경영 안정을 위하여 경영 자금을 지원하고 또 필요시에는 긴급 생계 지원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도매시장 내에 상인들의 애로와 의견 청취 그리고 자금 지원 신청을 위한 창구를 마련해서 도매시장 종사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에 손해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구청은 긴급 시설물 복구를 위한 폐기물 신속 처리와 시장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변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서 인근 도로 사용 및 안전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우리 대구시는 신속한 피해 회복과 도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금액은 지금 오늘 10시부터 현장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피해 조사가 나와 봐야지 정확한 액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매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지금은 민선 8기 들어와서 도매시장 이전을 추진 중인데요. 이전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낮지만 상인들의 유통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그런 영업 활동을 위해서 피해를 본 시설은 저희들이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본부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네. 일단 여기가 일단 두 가지인데요. 스프링클러가 이제 설치가 돼 있는 걸 일단 파악이 되는데 정확한 설치 연도하고 개수나 이런 것들이 좀 공개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예, 기자님, 일단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그 현황을 저희도 지금 심도 있게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설치가 됐는지도 88년도도 이야기가 있고 96년도도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개보수된 지까지 이어가지고 지금 파악 중에 있으니까 파악되는 대로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는 지금 국가수 경찰 합동 감시 또 저희 소방에서도 단독으로 일반적으로 소방서에서 이걸 화재조사 파트에서 하던 것을 지금 본부 차원에서 광역 우리 화재조사 팀을 지금 꾸려가지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아마 거기에 정상 작동 여부도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소방점검. 소방점검은 현재 그 지역이 면적으로 인해서 자체 점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자체 점검 받은 결과를 현재 그 보안 시정 보안 명령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1월 20일까지 보안 기간이 나간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지적을 받아서 보완 중인 건지?
여러 가지가 나간 것 같습니다. 뭐 작은 시설로는 유도등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복잡한 시설이라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스프링클러, 뭐 리리프 밸브라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가스가 좀 새고 있다는 것까지 나간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그거와 작동 여부 관계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번 조사에서 이어가지고 조사할 수 있도록 그래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화재가 난 농산 A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대구시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를 지금 등록을 하였고 지금 개별 중도메인들이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한 거는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피해 조사할 때 그 부분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소유면 시소유라도 개별 점포가 일지가 있으면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은 저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상 어렵고 네. 정부가 제주나요. 예전에 울산 같은 데 났을 때 건물만 되고 안에 집기나 이런 거는 한정이 안 되는 보험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지금 저희들이 가입한 공제 같은 경우에는 건물하고 시설물 그리고 특약 부분이 있습니다. 특약 부분이 있는데 이게 대물 부분이 있는데 대물 부분 특약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쪽하고 이제 손해 사정을 한번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라는 답변을 일단 받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A동 화재가 난 장소에 있는 스프링클러 종류는 현재까지 건식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건식은 외에 외기가 접해가지고 동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기를 평소 때 주입해 놓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작동 여부는 현재 저희도 지금 그걸 정밀 점검 조사를 통해서 확인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피해 중도메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피해 본 바를 저희들이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화재로 해서 소실된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게 저희들이 아마 법인하고 중도메인하고 거래 내역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네. 일단 저희들이 공제에 등록한 증권에 표기된 거는 건물 공제 등록 금액은 한 16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설물 공제 등록 금액은 한 1억 7천 정도 되고요. 네네, 1억 7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약 부분인 화재 대물은 10억 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다 인정이 될지 아니면 사정을 해서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 부분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 지원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거는 중기부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이 소상공인에 한해서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한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한 금리는 한 2% 정도로 지원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 2016년도에 서문시장 4지구가 화재가 났었는데 그때 상인들도 이 자금으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구시에서 그 2차 보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문시장 상인들에게도 2차 보전을 한 1% 정도 해줬기 때문에 동일하게 저희들이 보면 우리 도매시장 화재 피해 분들에게도 한 1%의 2차 보전도 이율이 지금 2%니까 거기서 한 1% 2차 지원, 이자 지원은 시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 이제 그 감식이 다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철거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전을 현재 뭐 확정은 아니지만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하는데 시간이 한 10년 정도 좀 장기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기간에 뭐 임시로 예를 들면 가건물이라든지 뭐 몽골 텐트라든지 이런 건 활용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새로 짓게 되면 어떤 규모로 어떤 형식으로 지을지도 저희들이 이전과 연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을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뭐 설계라든지 현장 확인을 거쳐야지 어느 정도 뭐 시설 규모도 나올 거고 어떤 방식으로 지을 건지 나오면 공사 기간은 얼마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경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잠깐 요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 A동이 이 건물인데요. 지금 여기 남측 부분, 여기가 지금 마이크 좀 주세요. 농산 A동인데 남측 부분이 화재로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청과 같은 경우에 여기 경매장 A, 그러니까 차상 경매장이 있습니다. 여기 중앙청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샘플 경매라고 해서 전체 물량을 하역하지 않고 예를 들면 한 박스 정도 내려놓고 그것만 보고 경매가 이루어졌고요. 농협 같은 경우에도 농협국제부 공판장 여기서 경매가 이루어졌고 대양청과도 차상 경매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졌고 효성청과는 농산 B동에 효성청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경매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경매장을 임시 경매장과 아까 잔품 처리장, 그러니까 중도매인들이 이 농산 A동 주변에 그러니까 점포죠. 그러니까 잔품 처리장이라는 점포가 이렇게 있는데 다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농산 A동과 관련상가 가운데 주차장이 꽤 넓습니다.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중앙청과 동측편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공터가 좀 있어서 우선에 여기에 경매장과 그 다음에 점포를 설치하는 거를 지금 11시에 유통종사자 긴급대책회의할 때 논의를 하였고요. 또 그 11시 회의 때 또 일부 유통종사자분들께서 저희들이 이제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북부 화물터미널을 매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면적이 필요하면 북부 화물터미널 부분도 활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공사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합동 감식이라든지 저희가 또 독자적으로 하는 조사 안에 그 부분까지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아까 그 주체상의 문제는 저희가 그걸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경제국장님 오시고 국장님 좀 그거 제가 예. 유통 종사자들이 본인들의 경매장과 잔품 처리장 그 점포에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게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 사무소랑 뭐 협의라든지 또 아주 사소한 것은 자체적으로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폭시 작업이 정상적으로 하면 인하물질을 많이 좀 현장에 비치해줍니다. 통상적으로 비치는 하는데 양까지는 아마 그 관계자분께서 어느 정도인지는 그 기준 없이 아마 사용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어제 그 화재가 난 당시에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조사해봐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장님, 저 영남일 보도 실시 기자가 왔는데요. 최초 발화 지점으로 그 창고가 지목되고 있잖아요. 그 창고에도 CCTV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관계도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질문하신 부분은 저희도 입점을 기준으로 백신 두 곳을 잡은 게 아니고 섹터 나눠져가 있는 기존 가게 계획에 백신 두 곳이라 가지고 그래 잡은 게 있어 가지고 그 차이가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 소방점도 정확히 아세요? 소방 점검은 자체 점검은 9월에 이루어졌고 9월에 이루어진 그 결과가 이제 보안 점검이 나가지 않습니까? 자체 점검은 점검업자가 해가지고 소방서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가지고 그걸 보고 다시 소방서에서 보안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 기간이 11월 20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현대화나 아니면 그 하는 대우에 국장님 말씀. 2013년도 화재와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그건 네, 기간이 워낙 오래돼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전을 준비 중인데 왜 시설을 했냐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2018년에 현대화하는 걸로 결정이 났잖아요. 홍 시장님 취임한 건 올해잖아요. 네네. 이 사이에 네. 혹시 뭐좀 보완된 게 있느냐는 거죠. 혹시 왜 이 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유지 보수는 계속 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좀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다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요. 네. 공장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화재 그 연소 급격 확산의 그 원인으로 그 CDH 패널이 추정이 됐잖아요. 이게 전체 피해 그 규모 중에서 CDH 패널이 어느 정도 차지했습니까? 실제 좀 많았습니까? 그 A동 구조가 그렇습니다. 중앙 부분은 우리가 슬라브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북쪽 부분 이쪽 남편 부분이 샌드위치 패널 형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를 입은 부분은 그 남편 부분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장님 듣기로는 그게 이제 그 부분에 거치도 그렇고 내부는 그냥 철골로 된 다음에 거의 비닐 소재 같은 천막으로 구획 섹터가 전부가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식이었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이 더 잘 한 건지. 저희가 현장 대원들 그 결과를 이렇게 들어본 결과 샌드위치 패널 그리고 우리 그 가게와 가게를 나눠놓는 그게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 그 비닐 천막을 사용한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바람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또 특히 그 우리 과일 상자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그 팔레트 이런 것이 그 연소 확대를 조정하는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샌드위치 패널 구조 건물 안에 뭐 천막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시설 안에도 스프링클러라던가 과학이라던가 기상 유도선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현재 대비하는 시설들이? 제가 다는 못 봤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확인은 됐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있다 하는 거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한데 패널처럼 급격하게 이게 연소가 잘 되는 이런 물질들이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물이 진화가 완료가 됩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스프링클러가 일정 공간을 구획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만 광범위한 공간에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을 우리가 법정 물량을 잡을 때 스프링클러 한 30개 정도 거기에 포용되는 범위로 잡습니다. 그래 이번같이 이렇게 많은 넓은 공간에서는 아마 정상 작동했다 하더라도 스프링클러로서는 한계가 있었지 않나 이런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그 중도메인 점포를 임시로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도메인들은 몽골 테스트 같은 거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농산물은 이 날씨에 특히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몽골 테스트는 상당히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그 점포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치할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유통종사자 대책회 할 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연구 시설은 할 수 없을 거고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뭐 보온이라든지 냉방이 되는 시설을 하려면 시간이 일단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지금 유통종사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지금 당장 빨리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일단 몽골 텐트를 치고 지금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제 과일이라든지 채소 이제 냉해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따로 수립을 하든지 급한 건 일단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 화재 난 부분을 신축하게 되면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고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개선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뭘 이렇게 좀 그래도 준영구적인 시설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신속하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그 그러니까 화재가 난 농산 A동 우측편에 보면 몽골 텐트를 한 9개 정도 쳐서 지금 중도매인들이 그걸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몽골 텐트를 치고 그 이후의 문제는 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뭐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본부장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 중에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더라도 지금 같은 이 시장의 구조로 그 효과가 좀 역부족이었다는 식으로 이해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천막 때문에 오픈된 구조라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일단은 스프링클러 이외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그 건물동에 옥내 소화전이 있어서 그걸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소화기 비치됐는데 혹시 미사용이 됐는지 이런 부분은 체크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스프링클러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프링클러가 이게 실제적으로 초기 진화용으로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광범위한 넓은 공간을 이래 순간적으로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 옥내 소화전이라든지 다른 설비를 사용한 여부는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소화기 사용 흔적은 없습니다. 보통 현장에 가면 이 소화기 사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 그 부분도 저도 여러 차례 돌아봤지만 우리 현장 대원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불을 진압하는데 신경이 가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정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불이 난 건물은 소화기 비치가 정시로 돼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외부에 보면 천막이나 피라미 같은 게 훨씬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허가나 신고 대상은 아닐 것 같은데 소방 수준은 문제가 안 되는 건지 공동 대상은 아닌 것이 말하는 저희가 지도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건축물 용도 안에 저희가 법정 소방시설이 딱딱딱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막을 치느냐 안 치느냐까지 저희가 소방에서 그 지도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법적으로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는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질문을 여기까지 받고 경제국장님께서 추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시에 유통종사자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유통종사자 대부분의 의견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매장이라든지 점포를 임시로 설치를 해서 신속하게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가장 많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 경매장과 점포를 마련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화재 건물 같은 경우에
지금 감식이라든지 안전 점검이 이루어질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화재 피해를 입지 않은 용산 A동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 요청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아침 8시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할 때도 저희들 소방하고 경찰하고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차장에 임시로 경매장과 점포를 만들게 되면 주차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를 들면 도매시장 주변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든지 그런 부분, 또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만약 임시 경매장과 그게 들어서게 되면 도매시장 내부에 교통 흐름이라든지 동선도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매장하고 점포뿐만 아니라 일부 공용시설, 그러니까 사무실이라든지 화장실도 지금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도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영에 좀 부담이 있는 분들에게는 경영 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지원할 사항들이 있으면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